바야흐로 ETF의 시대입니다. 증시도 훈풍이 불면서 이런저런 테마 ETF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이오, 로봇, 뭐 테슬라 한 주씩만 가지고 만든 ETF도 있고 삼성전자 2배 추종하는 ETF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ETF 투자는 새로 생긴 마이너한 ETF 말고 오랫동안 거래되어 오고 거래량이 많은 잘 알려진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마이너한 ETF 투자했다가 이제 씁쓸한 결과를 맞이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 중심으로 꾸몄으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ETF도 있구나. 이런 ETF 피할 수 있도록 검증된 ETF만 투자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근본 방송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마이너하고 씁쓸한 결과를 낳은 그 이상한 ETF는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텐데 그 ETF는 바로 티커명 코루입니다. KORU. 명칭은 이제 디렉시온 사우스 코리아 데일리 3X라서 MSCI 코리아 25, 5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품이거든요. 저는 이 ETF 사고 정말 후회해서 내 평생 다시는 이 ETF 안 산다.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새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2025년 상반기 상승률 1위 또 하면서 잘 나가다 보니까 요 세배 상품, 세배 상품 코르도 좋다.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하면서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인데 다른 분들도 이제 나처럼 이제 곤란한 상황을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이제 영상 찍어서 이제 ETF 유의점, ETF 유의점 전달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이번 영상을 만드는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검증된 ETF만 투자해야겠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폭락장 때였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폭락하고 그때를 틈타서 인버스를 매도하고 매도한 자금으로 코스피 1배 추종 상품인 코덱스 200 2배 추종 상품인 코덱스 레버리지 3배 추종 상품인 코루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 주식이 지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하나의 주식에 이제 많이 넣기보다는 다양한 주식을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그 세배 상품인 코르까지도 투자하게 됐습니다. 한국 세배 투자 상품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코르가 유래해서 그걸 사게 됐는데 일단 살 때는 이제 세배 ETF니까 당연히 괴리율은 있겠지 생각은 했는데 미국에 상장된 그 주식 ETF인데 이게 별 문제가 있겠어? 엉망은 아닌 ETF겠지라고 생각해서 별 검증 없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패착이 됐죠. 자, 이제 코르를 매수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괴리율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괴리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추정 상품이 그 공식에 따르면 있어야 할 가격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 요 가격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날의 가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괴리율이 더 커지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0% 오르면 11,000원인데 여기서 10% 빠지면 10,000원이 아니라 9,9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원이 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뭐 여기서 괴리율을 설명하는 방송이 목적이 아니니까 뭐 이제 간단히만 설명해서 넘어가면 어찌되었던 이제 코르가 세배 추종 상품이라서 괴리율이 좀 있긴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게 움직임이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코스피가 하루에 1.5% 이제 오르고 마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 코스피 말씀드렸듯이 MSCI 사우스 코리아 지수를 따르는데 이게 100개 정도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100개 정도 기업을 추정하기 때문에 코덱스 100이랑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200이 아니니까 코덱스 100이라고 치면 1.5%는 아니더라도 뭐 1.3%, 1.7%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3배니까 뭐 3.9에서 5.1% 이렇게 뭐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기대하면서 미국장이 열렸을 때 전혀 엉뚱하게 코르가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가 이제 왜 우리가 기대한 게 대로 움직이지 않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 코르는 코르의 기준인 MSCI 코리아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종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미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코스피가 얼마나 움직인 것은 그냥 참고상일 뿐이지 그날 자기에게 미국장 열렸을 때 한국 지수 한국이 어떨 것 같아 하면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MSCI 코리아 지수가 산정이 되고 거기서 세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 그러면 코스피에서 종가랑 약간 격차가 있는 건 이해하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차트는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제가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때 코르랑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보시면 블랙 먼데이 때 종가가 2,440이었어요. 종가가 2,440이었고 그 뒷날 반등이 나왔을 때 종가가 2,52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흘러서 내떨어지면서 2025년 1월 1일 이때 코스피 지수는 2,400이었어요. 보시면 2,440 또는 그 다음날 2,520에서 떨어져서 2,400인 거니까 이제 8월 하락장 대비 그러니까 제가 샀던 가격 대비 1.5% 그리고 뒷날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수 자체가 1.5%에서 5% 빠졌어.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하락한 걸 봐야겠습니까? 뒷날이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1.5%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3 하니까 4.5. 그런데 정확히 맞지는 않는 거니까 괴리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5% 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상 이게 하루 만에 있었던 반등이기 때문에 뒷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양보를 한다면은 거의 2배에서 한 마이너스 9%까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3배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정도 손실은 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코르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자, 이게 코르의 움직임이거든요. 블랙 먼데이 하락장 때 제가 샀어요. 그때 종가 거의 60달러 정도 샀죠. 정확히 61달러에 저희 그때 매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마이너스 1.5% 빠진 1월 1일 때 코르의 가격은 보시면 34달러예요. 34달러. 보시면 지수가 3배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코스피 지수에서 3배 움직인 마이너스 5% 아니면은 좀 더 양보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9% 정도 빠질 거 생각했는데 실제 코르가 빠진 가격은 보시면 마이너스 44%가 빠졌습니다. 9배가 빠진 거예요. 지수 대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3배 ETF는 원래 크게 움직이니까 괴리를 크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다시 또 봐주세요. 자, 제가 3배 ETF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배 ETF라는 거 괴리를 있는 거 당연히 알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움직임이 이상해요. 제 거 가지고 있는 다른 3배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십시오. 이게 2025년 6월 29일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3배 ETF 그리고 상승지수 ETF의 수익률 비교표입니다. 코르가 26.4%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TQQQ 그러니까 나스닥 3배를 추정한 지수는 다른 시점에 사긴 샀는데 58.1%고요. S&P 3배 추정 지수는 86.6%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샀던 코덱스 레버리지는 57.1%. 이것도 저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때문에 좀 사고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률 따지면 더 높을 겁니다. 한 6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덱스 200 1배, 3배가 아니고 1배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의 수익률이 23.9%예요.
3배 추종하는 코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3배 ETF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요것만 유독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3배 ETF가 2배 상품보다 30%포인트 수익률이 낮고 1배 상품이랑 수익률이 비슷할 수가 있냐.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일단 이제 이어가기 전에 증빙을 붙였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한 표에 대해서 이제 증빙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이제 코르는 26.4% 수익이고요. 뭐 그다음에 S&P 세배는 86%, 그다음에 YINN이라고 중국 세배는 46%, 코덱스 레버리지는 57%, 그리고 코덱스 200 한배 추종하는 이 상승 ETF가 23.94%로 코르랑 세배랑 거의 세배 추종 상품이랑 거의 비슷하죠. 증빙으로 붙여봤고요. 자, 계속 나아가서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 상품과 비교해도 어떻게 30%포인트가 낮고 어떻게 한 배 주식이랑 이제 수익률이 비슷할 수가 있냐. 이 차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일 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설계가 엉망이다. 이제 MSCI 코리아 지수를 추정한다고 만들었지만 제대로 추정을 안 될 만큼 이제 이 ETF가 엉망이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이유. 이 ETF를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보시면 이제 이 ETF가 이제 괴리율, 이제 저희 산정한 그 괴리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면 그 거래량 때문에 이 수급 때문에도 괴리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ETF를 의도적으로 더 사고 팔면 괴리율이 커지면서 그걸 노리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일단 요게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마음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ETF를 오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ETF를 믿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ETF를 들고 가다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ETF는 3천, 코스피 3천 넘으면서 그때 팔았는데 요 ETF는 믿을 수 없으니까 손실 보고서도 미리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코르를 사지 않고 내가 레버리지 샀으면 내가 얼마를 더 벌었을까? 아니면 코르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움직였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생각하니까 최소 12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 120만 원이 얘들한테 뜯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코르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지수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는 ETF는 널렸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ETF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올까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코르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지수를 추정하는 ETF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움직이는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고 오래 운영되어서 검증된 ETF만 매수하셔야 저처럼 12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이 금액을 손실 보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ETF 사실 때는 요것의 움직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소액만 사셔서 확인해 본 다음에 괜찮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그때 더 매수량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로 10년의 부자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제가 피해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꾸려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코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ETF는 많기 때문에 좀 검증된 ETF 중심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저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성투하시는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투하는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